정의성의 노동TV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건설 노동자들의 퇴직금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건설 노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건설 노동자들에게는 사실상 퇴직금은 그림의 떡이다. 거의 있으나 마나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일반적인 노동자들의 경우에 한 달 평균 200만 원 정도 받는 노동자가 10년간 일하고 퇴직을 하면은 얼마를 받을까요? 평균 임금 10개월치를 받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2천만 원 정도 되겠죠. 그러면 건설 노동자가 10년간 건설 현장에서 일을 하고 난 다음에 퇴직금을 받는다 그러면 얼마를 받을까요? 평균적으로 400만 원도 채 안 되는 금액을 받는다고 합니다. 일반적인 노동자들에 비해서 매우 적은 퇴직금을 받는 거죠. 사실상 노후가 보장이 안 됩니다. 그래서 건설 노동자들은 어마어마하게 불만이 많은 거죠. 도대체 왜 이렇게 낮은 퇴직금을 수령받게 되는지 이 대목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우선 먼저 퇴직금과 달리 건설 노동자들에게 적용되는 퇴직공제 부금이라는 게 어떤 것인지를 먼저 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걸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이 제도는 퇴직공제 부금 제도는 1998년도부터 생겨났습니다. 건설 노동자의 경우 상시적으로 한 곳에서 오랫동안 일을 할 수 없는 그런 조건이 있습니다.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일을 하신 분들의 경우는 길게는 9개월, 짧게는 6개월. 대부분 공사 기간이 1년 안에 다 끝나기 때문에 1년 이상 일을 할 수가 없죠. 1년 미만 일하는 노동자들에게는 퇴직금이 발생이 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이곳저곳 옮겨 다니는 건설 노동자들에게는 사실상 퇴직금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죠. 이걸 보완하기 위해서 퇴직공제 제도라는 것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면은 퇴직공제 제도는 어떤 식으로 하냐? 한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경우 하루에 4,800원씩을 사업주가 건설근로자공제회라는 곳에 납입을 하게 됩니다. 한 달에 10일을 일했으면 하루에 4,800원씩 11일분에 48,000원 정도 되겠죠. 4,800원 곱하기 10. 하여튼 일한 날수만큼 건설근로자회에 사업주가 납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공사 기간이 끝나고 다른 곳에서 일을 했다 하더라도 또 그곳의 사업주가 하루에 4,800원씩 납입을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일정 기간 12개월 이상 납입을 했다 그러면은 60세 이상 되거나 퇴직을 하게 됐을 때 일을 할 수가 없을 때 받을 수 있는 제도가 바로 퇴직공제 제도라고 하는 거죠. 근데 왜 이렇게 보통 건설 노동자들은 한 1년에 약 150일, 한 달 평균 한 15일 정도 일을 한다고 합니다. 사람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겠지만은 평균 15일 정도 일을 하는데 아까 제가 이야기 드렸던 10년간 일한 노동자가 400만 원도 채 안 된다. 이 계산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은 산수를 조금만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먼저 왜 400만 원이 채 안 됐는가 이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국회에서 조사하는 자료에 따르면 건설근로자 공제회에 사업주가 납입한 금액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 금액은 건설 노동자들이 한 달 평균 15일 정도 일을 하면은 납입한 날수도 15일 정도 납입을 해야 정상인 거죠. 근데 15일 납입을 한 게 아니고 평균 6.314일, 약 6일, 반절을 까먹고 반절만 납입을 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상 퇴직공제 부금 자체를 많은 노동자들이 제대로 못 받고 있는 거죠. 그럼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은 한 달에 평균 6.4일 곱하기 12개월 곱하기 4,800원 이렇게 계산을 하면은요 368만 원 정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400만 원이 안 된다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왜 이렇게 적은 것인지 하는 것이 알 수 있겠죠. 눈치채셨죠? 첫 번째는 하루에 4,800원씩 사업주가 적립하는 이 금액이 많습니까? 적습니까? 적어도 너무 적은 거죠. 자고 일어나면 아파트 값이 올라가고 해마다 아파트 분양가는 올라가서 건설 사업주들은 배를 떵떵거리고 살고 있는데 왜 퇴직공제 부금은 2008년도에 4,000원이었는데요. 10년 동안 동결이 돼서 겨우겨우 작년에 800원 올라서 4,800원이라고 합니다. 그 800원 오른 것도 건설 노동자들이 국회의원회관 바로 옆에 있는 광고탑에서 농성을 자그마치 그 추운 겨울에 며칠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건설 노동자들이 분노해서 마포대교를 점거하고 시위를 했죠. 이 때문에 건설위원장님은 구속까지 됐다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치열하게 투쟁을 해서 겨우 10년 만에 800원을 올린 거죠. 800원을. 그러면 이게 현실화되려면 어느 정도 올려야 되겠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10,000원 정도는 올려야 된다. 하루에 10,000원씩 사업주가 적립을 해야 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만 원씩 적립을 하면은 1년간 어느 정도 돈이 적립이 될까요? 계산 한번, 산수를 한번 해볼까요? 평균 15일 동안 일을 했다고 가정을 했을 때 15 곱하기 만 원 곱하기 12개월 이렇게 하면은 180만 원 정도 되죠. 맞죠? 예. 180만 원. 다시 말하면 지금 최저임금 받는 노동자들이 170여만 원 정도 되는데요. 딱 1년 일하면 한 달치의 평균 임금을 받는 것이니까 이게 보통 노동자들 수준하고 딱 맞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돼야 맞는 거죠. 그래서 이 금액을 올려야 한다, 현실적으로.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띄어먹는 사업주가 너무 많습니다. 띄어먹는 사업주가.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평균 15일 일을 하는데 실제로 사업주가 납부한 날 수는 6.4151, 반절 이상을 띄어먹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바로 잡아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처벌 기준이 강화돼야 되겠죠. 현행법상 처벌 기준은 매우 미미합니다. 과태료 100만 원 이하니까 사실상 퇴직금을 띄어먹어도 안 걸리면 그만이고 걸려도 그 해당 노동자한테 주면은 아무 일 없는 거죠. 그러니 사업주 입장에서는 띄어먹고 싶겠습니까? 제대로 주고 싶겠습니까? 당연히 띄어먹고 싶지 않겠습니까? 이런 일이 그래서 계속 발생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기준이 너무 높습니다. 민간 공사 경우에는 100억 이상, 공공기관이 발전한 공사의 경우에는 3억 이상 이렇게 기준이 정해져 있는데 이 기준이 너무 높다 보니까 빌라를 짓는다거나 아파트가 아닌 대형 공사가 아닌 빌라, 주택 이런 공사 현장에서는 사실상 부금 자체를 거의 적립을 못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기준을 대폭 낮춰야 한다. 한 30억 정도는 쭉 낮춰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현행 100억 기준이다 하더라도 또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면은 도급으로 쪼갠다는 거죠. 공사를 쪼개가지고 그 기준을 낮춘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막으려면은 총공사비를 기준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거죠. 정리해서 말씀드리면은 첫 번째, 금액을 현행 4,800원에서 올려야 한다. 얼마로? 만 원 정도로 현실화시키자. 뭐 이런 거고요. 두 번째로는 돈 안 주는 사업장들, 제대로 납입을 안 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처벌 조항을 강력하게 해야 한다. 그리고 기준을 100억에서 30억 기준으로 낮춘다. 이렇게 하는 거고, 쪼개기로 법망을 피해가는데 이것 또한 바로 잡아야 한다. 어떻게? 총공사 대금 기준으로 해야 한다. 이렇게 하면은 그나마 좀 바로 잡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제 민주노총 건설연맹에서는 지금 방금 제가 이야기했던 내용을 법 개정 운동을 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건설 노동자들이 물론 길거리에 나가서 자기 역으로 관찰하기 위한 투쟁도 하겠지만은 또 다르게는 우리 국민들의 박수와 지지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온라인에서 서명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아래에 나와 있는 주소, 주소 링크 해가지고 꼭 눌러 주셔가지고 그 안에 들어가셔서 이름 석자 써주시고 주소, 돈까지만 써주면 된다고 하니까 꼭 이걸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 건설 노동자들의 처우 조건이 조금이라도 좀 달라지지 않겠냐 하는 것입니다. 꼭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오늘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